안녕하세요. 김포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자, 김포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막 들썩들썩한데 실제 김포 갑을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리얼한 반응은? 요즘 초기에는 예. 사실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예. 총선이 다가왔구만. 예.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가 높아지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거 김포를 팔아먹네. 이런 의견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당연히. 다양하게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처음에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을 때만 해도 이게 좀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했었다가 갑자기 당론 얘기 나오니까 조금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이제 하나 둘씩 차분하게 여러 가지 장단점의 비교가 나오니까 조금 더 좀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고 계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 상대로 조사하면 당연히 비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80 몇 %도 나왔잖아요. 자기들 주장으로 85%가 찬성한다. 그리고 80 몇 %가 출퇴근한다. 이 통계 다 잘못된 건데. 그 여론조사 꽃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해 보면 경기 지역에서는 한 66%가 반대하거든요. 찬성한 네. 30%. 그 30%들끼리 얘기하면 다 찬성하는 거 같죠. 근데 이제 김포 시민들만 놓고 봤을 때와 경기도 또 전체를 서울 놓고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그 조사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당원 교육이라는 데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당법이나 선거법에는 당원 교육을 하면서 시민을 참석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근데 여기에 그날 뭐 당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막 뭐 지지하는 시민들이겠죠. 뭐 동원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막 교육을 한 다음에 그런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로 전 선거법 소지 위반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사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걸 가지고 아래로부터 온 의견이라고 근데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로는 거기 모인 사람 숫자가 뭐 2.5배 정도는 부풀려진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게다가? 여론 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도 제가 그 참석했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 참여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군요. 사실. 한 뭐 1,000여 명 정도 남짓하게 모인 걸로 확인은 됐어요. 그런데 2,500명이 모여서 1,750명이 그 설문에 응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애초에 모인 사람의 숫자도 부풀려진 것이고 그럼요. 거의 간 사람이 나는 이런 설문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죠. 하는 데다가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김포 시민들이 80 몇 %가 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다 부풀려지고 적법성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건 주장일 뿐이죠. 그 자료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84 여론조사했더니 84%가 찬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게 되죠. 그런지 어제부터 김포시가 설명회라는 이름의 뭐 소통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그런 무슨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 발표가 되고 논란이 된 다음에 오염이 되는 순간에 후에 이런 지금 이거는 사전에 다 해보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리고 뭐 출퇴근 인원도 84%인가 5%랬는데 이것도 그 골드라인 그거 타고 김포에 내리는 사람 김포가 아니라 서울에 내리는 사람 숫자로 생각하면 비율을 어제도 기차를 타고 예. 이제 그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 서울에 내리는 비중. 그것도 아침에 그러니까 그 숫자는 이제 2020년 그 통계청 통계인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완전 괴리감이 있죠. 김포시의 인구가 48만 지금 5천, 외국인 포함하면 51만 정도 되는데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면은 40만 이상이 그렇죠. 서울로 나와야 된다는데 그거는 사실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 아파트 연합단지에서 자기들끼리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89% 나온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거야 그 아파트가 베드타운 아파트인가 보죠. 예. 제가 궁금해서
JTBC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제가 경기도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자료 일지를 달라. 서울 편입과 관련된. 예. 어제 제가 이 예결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부존재라고 답이 왔습니다. 문서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김포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85%가 그랬죠. 아니요. 이 내부 검토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아예? 사전 편입과 관련된.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뼈 아팠는지 김포시가 어제도 소통 설명회를 하면서 왜 그런 게 없겠냐. 내부 문서는 있다.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해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나 공식 문서로 경기도에 제출한 건 부존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시에서 뭐 1년 전부터 검토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 10월 말에 부서에다가 이런 검토 의견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한 적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년 전부터 자료를 준비해서 그동안 보고서를 내고 뭐 여론조사를 하고 통계를 잡고 그런 적이 없는데 1년 동안 준비했다고 그랬지만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렇죠.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그중에 내놓은 뭐 84%가 찬성한다는 건 당원 모임이었고 출퇴근 인구가 85%가 서울로 통근한다는 건 김포 골드라인 탄 사람 중에 서울에 내린 사람 비율 그렇죠. 그 숫자죠. 아침에 그것도 예. 서울 가려고 타는 차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여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거는 아직 화면에 안 나갑니다. 예. 예. 자 지금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면은 한 12% 정도. 그거보다 높을 거라고 그거보다 생각합니다. 높을 거예요. 그거는 저건 이제 2020년 통계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예, 지났으니까. 그 이후에 또 많이 대규모 또 입주한 인구들이 많이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저거보다 생겼고. 높을 거라고 저거보다 생각합니다. 높을 거지만 그래도 84%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2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추정은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실제로 김포에 저희 지역구에 특히 많은데 한 기업들이 한 8천 개 됩니다. 풀뿌리 기업들이 뭐 그렇기 때문에 김포 내부에서의 경제 인구도 상당한 숫자라서 저 85%라는 거는 경험상이나 또 논리상으로 맞지 않고요. 근데 저 숫자보다는 좀 12.7%보다 상향된 숫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없어요. 인구의 85%가 출퇴근하면 그러니까 그 40만 모든 이상이- 연령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포의 경활 인구 따져 보면은 뭐 저 24만 15세 이상 24만 정도 되는 걸로 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그 숫자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구가 50만이면 85%면 5살부터 한 70세까지 다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보고서도 없고 이런 통계 자체가 너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논의 자체가 더 졸속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왜 거죠. 이렇게 아무런 자료도 없고 설문도 해본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도 문건을 만든 적이 없고 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들고 나왔다고 보십니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포의 핵심 사안이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문제인데 이게 인천시와의 노선 갈등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금 계속 연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포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김포의 국민의힘 갑과 을의 지금 출마 예정자 지역위원장들이 이게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계속 이 사안은 계속 펜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총선 전에 무마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고 대내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눈을 돌려야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저는 이거를 과하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 도움이 됩니까? 총선에? 뭐 총선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네.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하나씩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김포시장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로 편입되면은 서울이 두 가지 좋아지는 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매립지를 이용할 수 쓰레기 있고 매립장. 예. 하나는 서울 항구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 서울의 관점에서 김포시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시장하고 엊그제 만나서 뭐 매립지는 쓰레기는 김포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게 안 그렇게 버린다고 말한 사람은 그랬지만은 오세훈 시장이고요. 네네. 서울의 매립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김포 시장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항구 문제도 아시다시피 이 김포에는 한강에 신곡 수중보라는 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를 어떻게 넘어갔다고 그러더라도 이 북한하고 접경돼 있는 데는 중립수역으로 되어 있어요. 예. 53년 휴전협정 이후에 거기로 우리 배가 항행한 거는 4번밖에 없어요. 예. 근데 거기에 지나가려면은 일단 그 강하대교가 얕기 때문에 거기 지난번에 항행을 하는데 작은 배가 가는데도 저기 밀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구로도 사실은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 안전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건 뭐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상황이면은, 예.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이고 평화로운 시기에도 지금 김정은이 말씀하신 김포 것처럼 시장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는 그러면 김포에 쓰레기장 만들자는 얘기 아니냐. 언론에서 본인이 2차례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서울이 그런 것 때문에 서울에 이점이 있다. 그 정말 기가찰로를 아닙니까? 김포 시민들한테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포 시민들한테 뭔가가 좋아져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뭐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포 시민들이 느낄 만큼 좋아지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실제로는 예산도 모르는 줄어든다면서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또 그리고 김정은이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 예산뿐만 아니라 예. 규제는 더 심화되고 또 김포가 도농복합 지역으로 아이들이 농어촌 특례로 대학을 갑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5년간 750명이 갔습니다. 근데 아마 통계 숫자는 더 이상일 겁니다. 예. 보존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보도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매를 맞으니까 어제서야 뭐 부랴부랴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하나도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다는데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 그거는 김포 시민한테는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항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항구 사용 못한다. 지금과 같은 남북 관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마포에서도 문제가 있는 소각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권한 자체가 시장의 권한입니다. 구청장이 그렇지. 뭐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 한적한 곳이다. 거기다가 설치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거부할 겁니까? 근데 시장이 좋지. 구청장이 되고 싶은 시장이 있나? 나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요, 이제 김포시장은 네.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인허가권이 없어지죠. 인허가권도 없어지고 예, 권한도 그러면은 줄고. 또 김포의 개발들이 일어나면은 예. 그게 다 서울시에 예. 어떤 귀속이 됐다가 다시 배분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런 부분 인허가권도 굉장히 축소되고 본인의 행정만, 권한 그렇죠. 서울시 행정만 이제 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가 될 텐데 그러니까 글쎄요. 구청장한테 기초단체장으로 이제 시장 할래, 구청장 할래 물어보세요. 시장 하고 싶다 그러지. 지금 또 김포시는 100이면 100. 50만이 넘기 때문에 특례시거든요. 예. 그냥 일반 시보다도 권한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본인이 그 어려운 시장이 된 다음에 구청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길을 쓰는 거죠? 저는 실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진대회라고 당원 전진대회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김포시장이 발언한 게 있어요. 예, 그 김포 을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아하. 거기서 뭐라고 멘트했냐면 이건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저는 이 당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당선을 오늘만은 기다려왔고 저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취지로 무슨 당선을 위해서요? 뭐 선거 총선을 위해서? 네, 그런 취지로 보도를 자기 선거가 아니라 총선을 위해서? 예,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을 앞두지 않았다면은 차분하게 서로들 짚어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닥쳐왔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뛰는 주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건 뭐 큰 호재로 될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이 그렇게 나왔다. 던져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총선에 득표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셈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그런 당원대회에서 본인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나 봐요. 왜냐하면
정말로 되면 자기가 구청장 되는 거잖아요. 구청장도 보장이 된 게 아니죠 지금. 근데 뭐 이거 시간 걸리는 건 아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총선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오래 걸릴 일이고 내가 내 시장 자리를 잃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던졌나 보네요. 그렇죠. 앞으로 뭐 내 불이익은 없어. 지방선거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실제로는 시장에서 구청장 되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또 보도 자료를 보면 정말 황당한 게 그 구가 되면 행정이 단순화해서 좋다 이런 것을 장점으로 막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단순해서 좋다. 장단점 비교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좀 불이익이 그러니까 단점들이 막 보도되니까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보도 자료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무슨 서울의 항구 얘기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얘기들 또는 뭐 행정을 저렇게 단순화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행정이 써내고 단순해서 누구한테 좋다는 거예요? 글쎄요. 공무원한테 좋은지 해당 공무원한테 좋다는 시민한테 좋은지 일을 덜 하게 뭐 된다는 뜻으로 잘 저는 읽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세수도 줄어드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도시계획건이라든지 각종 인하건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운 시청에 가서 공무원들하고 대화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김포에서 서울시청으로 가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수도 줄어든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세수 문제도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김포시에서 보도자료 나오는 그 내용들을 뭐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네. 세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럴 것이다 그런 추정에 관한 내용들이지 실제 이제 뭐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또 재산세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줄어드는 내용들은 예. 다 알 수 있잖아요. 한 3천억 정도 줄어든다고 하던데. 예. 인구가 비슷한 관악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결산 기준으로는 만약에 결산 기준으로만 치면 거의 한 7, 8천억 정도 작습니다. 7, 8천억. 예, 인구가 비슷한 관악구하고 김포시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예산 기준으로 봐도 최소 3천억 이상 적게 듭니다. 근데 시민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다양한 민원들이 보통 예산 없다라는 말로 잘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맛만 본 걸로 하고 왜냐하면 금방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총선에 될 일은 아닌데 포기는 금방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곧 사라지긴 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이번 그 총선에서 조금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앞으로 대선 지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있다면은 예. 그러나 이제 조금 차분해지고 이게 이제 서로들 모든 걸 열어놓고 따져본다면은 덕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빨리 김기현 대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출마해라. 예. 네. 이미 어차피 어제 대구에- 보도 보니까 울산에서는 다 마음도 떴고 울산에서는 안 마음에 나간다. 든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하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마음이 시켜놨으면 그리고 이렇게 혁신한 2호라고 하는데 아무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기 자리 만들기 위해서 평지풍파 일으켰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 두 사람이 약속을 했으니까요. 김기현 대표하고 조경태 위원장 손잡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 뭐 진정성 있게 하려면은 예, 사실은 그 정도 그렇게 해서 해라. 책임까지 지라는 예, 거죠. 그 정도 해라. 그 말을 당론으로 꺼냈으면은 아예 당신들 여기 와서 추진해 보라고 한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예. 허풍이 아니라면 오셔야죠. 허풍이 아니라면. 예. 안 올 것 같긴 한데. 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어제 뭐-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로 갈지도 몰라 이렇게. 예, 예. 어차피 쫓겨날 거니까.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건 재밌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주영 의원, 박상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